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만큼 오늘 좀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지 하방이 열려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놓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대응 전략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9만원 라인을 넘어섰을 때 1차적으로 41만원, 그 다음이 이제 45만원, 이렇게 좀 매물대가 나눠져 있죠. 크게 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고, 하방에 대해서는 33만 5천원까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상승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결국 철강이죠, 철강. 그죠? 이 철강 쪽에서도 지금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전기차 그 배터리를 전고체로 교체해서 시범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철강 수출 쪽에서는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전고체 과연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산업들이 결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리튬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무조건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튬이 무조건 필요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뭔가 직접적인 매출의 변화라기보다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이 이루어질 거고, 이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를 레벨업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방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전고체에 대해서 이 리튬이 고밀도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전해질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양들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배터리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부터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이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 아시죠? 지금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갈 때 상승 폭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상승 이후 어디까지 지켜주느냐가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모멘텀을 얻은 이후 지켜주는 부분에서 정말 큰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45만원까지 우리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45만원 이후 이것들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란 거예요. 결국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산업이죠. 철강. 뭐 기타 다른 산업들도 하지만 철강 산업에 대해서 초호황을 맞이하기에는 배터리 시장은 이 폼이 좀 작다는 겁니다. 뭐 차라리 로봇으로 인한 신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강이 좀 뛰면 모를까, 배터리로 인해서 뭐 철강 산업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매출 구조가 변하게 되고, 뭐 매출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요거는 좀 비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단 말은 이번에 강한 상승이 좀 따라오게 될 텐데,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요쪽 그 상승으로 인해서 리튬과 니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하방에 대해서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방에 대해서 열어놓고 접근을 할 때 지켜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영상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분봉상의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채널에서 아래쪽을 타고 움직이느냐 위쪽을 타고 움직이느냐, 요건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 뭐 위쪽으로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조금 뚫을 듯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자, 매도를 진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 채널을 아래쪽으로 뚫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이제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가창을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매도창이랑 매수창이 있을 때 매수를 아래쪽에 걸어놔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가 사야지.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가 사야지. 가격을 정한다고요. 가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36만 7,500원이니까 36만 7천원이면 내가 사야겠다. 35만 원이 되면 내가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수 체결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를 진행할 때는 밑으로 긁어 내려가면서 체결이 되고, 반대로 이제 매도할 때는 내가 지금 36만 7,500원이니까 30한 7만 원이 되면 팔아야겠다. 39만 원이 되면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긁어 올라가면서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인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외인들이 갑자기 비중을 빵 높이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한다, 그죠? 레벨업을 딱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거쳐갑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사실 달라붙는다기보단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뭐 좀 매직 기간 이어나가다가 다시 빵 올리는. 그러니까 주가가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요 부분에 개인 투자분들을 붙여 나가면서 매물대를 형성해 놓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레벨업 시키고, 요런 부분들이 만들 수 있는 구간이 현재 하방에 대해서 열어놓고 접근하면서 깨는 듯한 움직임 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을 붙여나가면서 주가 자체를 레벨업 시킬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다. 위로 올라갈 땐 좀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일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되고, 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외인들이 갑작스럽게 수급을 빵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채널이 위쪽으로 한 개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 좀 확실히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할 만한 부분들이 이쪽 개인들을 붙여 나가면서 주가를 레벨업 시킬 준비를 하는 외인들의 어떤 준비 단계,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외인들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인들이 비중을 뭐 크게 줄였다거나 뭔가 뭐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쪽 구간이 외인 비중이 28%, 여기가 29%, 1% 정도인데 1%면 한 60만 주 정도 됩니다. 60만 주에서 한 70만 주. 자, 그러면 지금 비중이 아직까지 29%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장 비중이 높았던 구간이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뭐 더 뒤로 가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비슷하네요. 지금 외인의 비중이 좀 비슷합니다, 이전이랑. 그렇단 말은 얘네가 지금 주가를 크게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개인들은 밑으로 긁어 내려가면서 매수가 체결되고, 반대로 매도할 때는 올라가면서 좀 체결이 된다. 외인들이랑 기관들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라인에서 이거를 뚫어냈네, 지지를 뚫었네, 그럼 상방이 열렸네, 그럼 내가 매수해야지. 상방이 열렸으니까. 저항을 뚫고 내려갔네, 그럼 하방이 열렸네, 그럼 매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모멘텀과는 별개로 대충 좀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모멘텀이 너무 좋으면 얘네도 그냥 매수하겠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통해서 대량으로 물량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손실을 좀 적게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숏을 볼 수 있죠. 얘네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얘네 따라했다가는 박살나기 십상입니다. 정말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공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매도 좀 보고 싶은데, 자, 오늘 3.89% 거래대금 170억 튀어나오면서 좀 강하게 찍어 누른 그런 경향이 있네요. 실제로 대차 거래도 조금 증가를 했고, 그렇단 말은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숏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대차 잔고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숏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눌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방만 상승 딱 나오면은 숏 세력들 다 박살나면서 숏 커버링 일어나면서 요 40만 원 구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의 상승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가 34만 원,
34만 요쪽에서 꽤 크게 일어났네요. 꽤 크게 일어나면서 눌러놓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여태까지 거래량이 좀 크게 튀었던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요 구간에서 숏이 좀 쌓였다 보니까 이걸 올라가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숏 포지션들에 대한 그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한번 크게 상승 나왔을 때 얘네가 박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을 사게 되고, 결국 롱 포지션 잡는다는 거죠. 숏에 대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롱 포지션을 잡고,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매수세가 겹쳐지게 되면서 강한 상승, 급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숏 커버링,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면 또 신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신용 매매. 자, 신용 매매 같은 경우 현재 잔고율이 뭐 1% 별로 안 되네요. 증거금이 20%. 신용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료율이 꽤 높네요. 공료율이 꽤 높네. 20%. 자, 공료율이 높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신용까지 끌어당기면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건데, 뭐 지금 당장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이 잔고율이 좀 쌓이게 됐을 때 한번 하락을 딱 만들면은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쓰는 전략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상관없고 나중에 한 40만 원대를 좀 돌파할 때 그럴 때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다. 잘못 보고 있었는데 똑같이 20% 이상 약간은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상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 상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 외인들이 한번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얘네가 숏 커버링까지 일어나면서 강한 상승 40만 원, 45만 원까지 우리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현재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5만 8천 원 요 라인이 뚫리지 않는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 투자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만 원 돌파부터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잡아갈 수 있고, 아니면 이 40만 원에서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40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죠.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 딱 금액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도벽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매도벽을 시원하게 뚫어내는지 아니면 맞고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필요할 거고, 사실 이런 실시간 접근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접근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문자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최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뭐 물론 홀딩 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여기서 뭐 굳이 홀딩할 이유는 없죠. 여기가 고점이다,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홀딩을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를 좀 진행해 놓고 이 분량을 조금 덜어내놓고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기회를 가져가면서 불려놨던 시드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면서 불려나가면서 상승 만들면 훨씬 좋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들 제가 좀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통해서 혹은 정보방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가고 싶다, 저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면서 좀 큰 수익을 이번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010-7593-3753번으로 뭐 포홀, 뭐 문자, 입장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좀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 문자만 한 통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저와 함께 투자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너무 잘난 척인가요? 기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폴은 이제 1월에 한번 말씀드렸네요. 1월 2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 많은데 이런 건 이제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요거죠. 31만에서 32만 구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1월 2일이면 요쪽이네요. 요쪽부터 우리가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좀 급등이 나왔죠. 사실 이런 급등을 우리가 예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건 이런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다가 양운을 탈출하고 빵빵빵빵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맞았으니까 오케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정보방은 좀 뭐 싫다 그냥 문자가 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홀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바로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링크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방 입장이 아니라 그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은 매수하자 매도하자 뭐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매수하자 매도하자 뭐 어떻게 접근하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때 사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분봉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분봉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 생업 이어나가시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접근이 좀 힘드시니까 지금 뭐 밀려 내려온다 아니면 뚫고 올라간다 뭐 우리가 그대로 홀딩하면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고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과 조금 함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자료집 지금 2026년 섹터에 대한 어떤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굴된 종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분석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6년 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물론 요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분류를 해놓으면 좀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뭐 폭등 만들고 있죠. 다 폭등 만들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 정치 테마 같은 경우 변동폭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매도를 제대로 이어나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섹터에서는 요거 바닥 기는 와중에 매집봉 띄워주고 있고 지금 옥석 가리기 중인데 반도체 원천 기술 보유 중이고 액추에이터까지 좀 건들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로봇 얘도 마찬가지 바닥 기는 와중 매집봉 띄워주면서 이평선들 다 돌려놨고 앞으로 폭등 나올 것만 조금 기다리면 되는 그런 종목이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예, 마찬가지로 추세 자체를 돌려냈고 FDA 승인과 GLP-1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그 삼각선을 끝자락에서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튀어 올라가는 와중에 매집봉 크게 터뜨려줬고 이 매집봉 중에서도 상승형 매집 패턴이 좀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큰 폭으로 조정 나올 거고 다음 반등에서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조선우주항공 얘도 뭐 마찬가지고 전력섭이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 얘 같은 경우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강한 등락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 진행해서 나중에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만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발굴이 될 때마다 추천주가 발굴이 될 때마다 우리 주주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신규 진입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수익들 좀 노리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제 폭등 나올 거니까 7593에 3753번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굴될 때마다 추천주들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뭐 주저주절 말 많았지만 지금 훨씬 더 상방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접근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40만원 이후로는 우리가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 확실하게 포착을 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 받으셔서 저한테 문자 받으셔서 고점인지 저점인지 홀딩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고 함께 움직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 힘내셔서 포스코홀딩스 통해서 많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이해가 잘 되었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